안녕하세요. 지난 40년 동안 FDA 승인은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왜? 스페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Fast Track, Accelerated Approval, Priority Review, Orphan Drug, PDUFA 등등 정말 여러가지 제도가 포함되었죠. 앞서 말한 리스트는 모두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속 승인입니다. 좀 더 빠르게 심사를 하기 위한 제도들이죠. 이것만 봐도 FDA가 지난 40년간 어떤 트렌드를 향해 변화되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OS와 PFS가 아닌 대리 변수들 도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 면역항암제 자진 철회 릴레이가 이런 문제점들이 한번 터졌던 것이죠. 서로게이트라는 단어는 replacing이라는 뜻입니다. OS와 PFS가 아닌 ORR 등의 변수를 대신 사용한다는 것이죠. 대리 변수입니다. 사실 아직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무엇으로 할지는 온고잉 디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OS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하는 임상시험도 있는 반면 PFS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하는 임상시험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낫다고 결론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각각 다른 1차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죠. 보통 면역항암제는 OS가 유리하고 표적항암제는 PFS가 유리합니다. 많은 디베이트이 있지만 그래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도 골드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바로 OS죠. 임상 3상에서 골드 스탠다드 엔드포인트는 바로 OS, Overall Survival입니다. 그래서 HAB 리보세라닙도 엔젤 스터디에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OS로 설정한 것이죠. 표적항암제라 PFS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골드 스탠다드를 따랐던 겁니다. FDA 입장에서도 심사를 하기에 깔끔합니다. PFS를 1차 지표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를 받아보면 이걸 허가를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될 텐데요. 골드 스탠다드에서 깔끔하게 1차 지표가 나왔다면 고민할 거 없이 승인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안전하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OS로 설정하는 것이지요. 괜히 PFS로 설정했다가 임상 결과가 잘 나왔음에도 FDA에서 이거 애매하니까 임상시험을 OS로 한 번 더 해보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PFS보다 OS가 골드 스탠다드인 이유는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니멀 메저먼트 에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 오류가 작을까요? 그건 사망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암이 커지고 작아지는 건 의사의 주관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소 주관이 들어갑니다. FDA는 이런 주관이 가장 작은 OS를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냥 사망하면 데이터로 기록되니까 이보다 깔끔할 수는 없죠. 그래서 OS가 골드 스탠다드인 겁니다. 그런데 지표로서 완벽하진 않죠. 왜 그럴까요?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 정말 많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대리 변수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그건 신속 승인을 내줄 때입니다. 바로 조건부 승인을 내줄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지표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최대한 Validate Surrogate Endpoint를 사용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FDA도 조건부 승인을 내줄 때 신뢰하고 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서러게트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OS가 기록되기 전에 미리 효능을 입증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면 OS를 기다리면 되겠죠? 이게 골든 스탠다드니까요. 하지만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허가를 받고 싶을 때 서러게트 엔드포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골든 스탠다드인 OS의 서러게트 엔드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지표들입니다. 바로 PFS와 ORR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OS를 대신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대리 지표들입니다. 그리고 positively correlate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OS랑 상관관계가 없는 지표는 대리 지표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FDA 신상관님 대리 지표입니다 하고 제출했는데 OS랑 전혀 관련 없다면 난감할 겁니다. 상관관계가 높다는 건 무슨 말이냐? PFS가 높으면 OS도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마찬가지로 ORR이 높으면 OS도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FS와 ORR을 보면 OS도 높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대리 지표가 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암이 줄어들면 치료가 되고 있는 거니까 오래 살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암이 줄어들지 않는데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자마 논문으로 돌아와서요. FDA는 조건부 승인을 많이 해주고 싶다 보니까 서러게트 메저들을 많이 사용하라고 장려했습니다. 왜? OS를 기다리면 허가가 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임상시험들이 대리지표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빠르게 신약들이 출시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확한 단점도 있었겠죠. 대리지표는 OS와 상관관계가 높을 뿐이지 반드시 대리지표가 높다고 OS가 높은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예로 최근 면역항암제들이 OS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자진 철회했던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엔드포인트를 무엇으로 할지 여러 논의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우리가 방금 본 논문들은 2018년도 논문들이었습니다. 지금 보는 건 2014년도 논문인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SCLC 임상시험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OS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문인 것이죠. PFS가 아니라 OS가 1차 지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도 PFS는 OS의 서러겟 엔드포인트로 등장합니다. 왜 PFS가 아닌 OS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여야 하는지 논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OS가 무엇인지 봐야겠죠. OS는 랜더마이제이션 한 순간부터 사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망은 애니커스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망하는 시점에 OS가 기록되는 것이죠. 암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OS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Direct Measure of Clinical Benefit 지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 오래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단 살고 봐야 좀 더 안 아프게 오래 살지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살펴봤듯이 OS는 환자가 사망하면 기록되기 때문에 쉽게 측정될 수 있고 모호한 것도 없죠. 그리고 의사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고 결국 시판 허가를 늦게 받는다는 단점이 다른 지표들을 논의하게 된 발단입니다. 결국 이보다 깔끔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라 다른 지표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가지 경쟁약들이 나오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OS가 희석될 수 있다는 문제죠. 이건 HAB 리보세라닙도 발생한 문제입니다. OS가 희석되다 보니 진짜 True Clinical Benefit을 측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Subsequent라는 말은 happening after라는 뜻인데요. 바로 임상시험이 끝나고 컨트롤 그룹에 있던 환자들이 효과적인 치료약을 투여받게 되면 OS가 희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경쟁약이 없을 땐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약들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내 임상이 끝나고 다음 후속 임상에서 내 임상에 참여했던 플라시보군 환자들이 효능 좋은 경쟁약을 투여받으면 OS가 오염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표들도 논의가 된 건데요. PFS는 랜더마이제이션에서 처음 투머 프로그레션이 발생하거나 데스가 발생한 시점까지를 말합니다. 역시 애니커스고요. 참고로 OS든 PFS든 임상시험이 끝나기 전에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면 센서드 됩니다. 센서드는 절단되었다는 뜻입니다. 중도 절단이죠. 즉 정해진 시간까지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서 끊기는 것을 말합니다. OS나 PFS가 발생하면 데이터로 기록되겠지만 임상시험이 끝나면 기록되지 않겠죠. 그냥 그 상태로 데이터는 단절되게 됩니다. 이걸 센서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데이터가 더 빨리 기록되는 PFS가 센서드가 더 적게 되겠죠. OS보다 PFS에서 더 많은 결과 데이터가 임상시험이 끝나기 전에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PFS의 장점은 포스트 프로토콜 테라피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OS는 영향을 제대로 받는데 PFS는 영향을 덜 받습니다. 이게 HAB 리보세라닙에서 발생한 문제였죠. 그런데 PFS는 역시 단점이 있죠. 아까 봤듯이 measurement error가 있습니다. 그래서 OS보다 빠르게 기록되고 포스트 프로토콜 테라피에 영향을 덜 받지만 신뢰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에러를 수반하죠. 그래서 신속 허가를 위해서는 PFS나 ORR 등의 대리 지표를 쓰긴 하지만 결국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건 OS라는 것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임상시험의 골드 스탠다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OS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신뢰도가 높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OS의 서러겟 엔드포인트는 PFS 또는 ORR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 빠른 허가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OS와 PFS 등의 지표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FDA가 어떻게 허가를 빠르게 해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